블랙록의 XRP ETF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블랙록이 XRP ETF 출시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흘리는 멘트들과는 다르게 지금 블랙록이 보여주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무려 블랙록의 임원이 리플 연말 행사에 공식 연사로 참여하면서 계속 XRP와 연결되고 있죠. 심지어 뭐예요? 이번 스웰 2026에 참석하는 블랙록의 임원 맥스웰 스타인은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관리 전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인물입니다. 블랙록 XRP ETF 출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리플 행사의 연사로 나선다는 거죠. 사실상 블랙록과 리플 간에 물밑에서 사전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의 공식 입장 발표만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보도가 나왔죠? ETF 스톤8 제라시웨이 회장이 뭐라고 밝혔어요? 블랙록 측에서 XRP ETF를 출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런 내용이 즉각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블랙록의 경영진은 여러 차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고객의 관심이 여전히 크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XRP ETF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블랙록의 연막 작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블랙록의 XRP ETF 계획은 고려 대상에서 바로 제외됐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만 보실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한다? 블랙록이 실제로는 지난 몇 년간 XRP ETF 출기를 위해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왔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쌓아왔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랙록의 XRP ETF 사전 준비 과정에는 SEC까지 엮여 있다, 이 말이죠. 입장이 갑자기 뒤집힌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SEC에 있죠. 그래서 SEC까지 포함해서 전체 구도를 함께 봐야만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렉 기자가 SEC와 리플 소송이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SEC와 리플이 합의에 도달했다,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내보낸 시점이 3월 13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기도 했지만 엘레노어 테렉 기자는 코인 시장에서 소식이 가장 빠르고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자입니다. 특히 SEC 관련 이슈나 ETF 관련 소식은 항상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던졌어요. 그런데 이런 엘레노어 테렉발 SEC와 리플 합의 보도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직전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 출시 신청서를 SEC에 제출해버립니다. 근데 프랭클린 템플턴이 어떤 회사예요? 운용 자산만 해도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을 굴리는 글로벌 투자 회사인 건 둘째치고, 이건 불과 몇 달 전 기사 내용입니다. 바로 블랙록이 프랭클린 템플턴과 파트너십을 맺고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미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가이드라인이 미국 CFTC 본위원회까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진전이 이미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은 예전부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움직여온 아주 긴밀한 사업 파트너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블랙록은 SEC와 리플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프랭클린 템플턴을 앞세워서 XRP ETF를 어느 시점에 내는 게 가장 적절한가를 시장 반응을 보며 간을 보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충분히 추론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초에 프랭클린 템플턴과 리플은 일종의 특수관계라고 봐도 되는 구조예요. 블랙록이 괜히 프랭클린 템플턴을 통해서 ETF 출시 타이밍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SBI가 암호화폐 ETF 승인을 대비해서 미국 투자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과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죠. SBI 홀딩스가 이 합작법인의 지분 51%를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지분 구조상 이 합작법인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당연히 SBI가 되는 거고요. 지분율이 높으니 실질적인 결정권이 SBI 손에 있는 겁니다. 또 이 합작법인은 부동산이나 국채 같은 자산을 토큰화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실물 자산 토큰화 사업을 같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바로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SBI가 리플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입니다. 리플랩스의 지분 8%를 SBI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25년 연초에는 리플의 SBI 홀딩스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금액인 14조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XRP 가격을 폭등시킨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SBI와 프랭클린 템플턴이 ETF 출기를 염두에 두고 합작 법인을 세운 뒤에 어떤 일이 이어졌냐?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SBI와도 합작 법인을 설립했으며 여러모로 리플과 얽혀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결국 XRP ETF 출기를 실제로 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리플,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모두가 공통으로 내다보고 있는 목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죠. 이 합작 법인 역시 자산 토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애초에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 자체도 RWA 시장 진출과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핵심이었어요. 리플 역시 당연히 RWA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투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던 기업입니다. 몇 년 전에는 홍콩에서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한 적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국나인과 손잡고 미국 단기 국채를 토큰화해서 출시하기도 했죠. 이 말은 곧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한가운데까지 월가와 연결되는 접점을 만들어 놓은 주체가 바로 리플이라는 뜻입니다. SBI와 프랭클린 템플턴의 합작 법인, 프랭클린 템플턴과 블랙록의 공동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 그리고 리플의 든든한 배후 기업인 SBI, 이 세 갈래 연관 구조가 모두 한 기사, 한 흐름 안에서 암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템플턴 SBI 합작 법인 설립 발표 기사가 2024년 7월, 템플턴과 블랙록의 실물자산 토큰화 추진 기사 시점이 2024년 10월입니다. 즉 정해진 큰 그림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판을 깔아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체 계획과 타임라인에 맞춰서 5월 중에 블랙록과 SEC가 ETF 및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을 때 그 안에서 XRP ETF 출시와 관련된 사전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크다는 겁니다. 이런 SEC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곳이 블랙록이기 때문에 SEC와 리플 간 합의 소식이 나오기 직전에 프랭클린 템플턴을 통해 XRP ETF 출기를 먼저 시도해보며 시장 반응을 살펴본 것일 거고요. 여러분 지금 블랙록은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기업, 모든 기관과 이미 깊게 얽혀 있다는 이 팩트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언론 플레이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블랙록에서 리플 ETF까지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블랙록이 운용하는 일경 5000조 원 규모의 자금 가운데 일부만 XRP 리플 ETF로 유입되더라도 리플 ETF의 근간이 되는 XRP 그리고 리플의 기업 가치 자체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나 희망이 아니라 구조상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팩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로 오늘자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더리움 ETF를 출시한 블랙록이 최근 고작 이틀 사이에 무려 1조 원이 넘는 이더리움을 매집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 XRP 역시 ETF가 출시되는 순간 마찬가지로 블랙록이 본격적인 매집에 돌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유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XRP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블랙록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기사들을 보시면 다른 나스닥 상장 기업들도 줄줄이 블랙록을 따라 이더리움 매집 전략, 이른바 크립토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했다고 나오죠.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이 전략을 쓰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업은 이 전략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20배 넘게 폭등한 사례도 있었어요. 발표 직후에 말이죠. 마찬가지로 블랙록 XRP ETF가 출시되고 블랙록이 XRP 매집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XRP 역시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도 돈을 빌려 레버리지까지 동원해가며 매수에 나서는 기업들의 재무 전략판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시기가 올 거라는 말입니다. 결국 SEC, 리플, 블랙록 그리고 여기에 얽힌 모든 정황들을 함께 놓고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SEC가 XRP ETF 출시와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며 입장을 뒤집었던 것 역시 물론 표면적으로는 리플과 SEC 간 소송 종료를 기다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블랙록과의 사전 협의 속에서 블랙록의 XRP ETF 진입 및 출기를 위한 시간 벌어주려는 목적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블랙록이 XRP ETF 출시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도되는 언론 기사들에 휘둘리기보다는 블랙록의 실제 행보와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 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